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라고 예산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이대로 잘 이제 추진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같은 건데요. 어쨌든 정책과에 이제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설명서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25페이지 그냥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페이지 25페이지 방역약품 소모성 기자재 방역류 유류, 페이지 28페이지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 페이지 50페이지 일반 수용비, 라벨지, 포장 테이프 이런 구매신 것 같아요. 그리고 51페이지 검사실 운영비, 병리검사 시약, 일회용 주사기,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학생 실습 관련 소모품 구입비, 11페이지 건강증진 사업 관리, 22페이지 국가암 관리 사업 일반 수용비, 25페이지 재감 환자 관리 의료 및 소모품 구입, 페이지 38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직 일반 수용비, 52페이지 방문건강 관련 사업, 55페이지 방문건강 관련 사업 영양제 파스, 알코올솜 등, 그리고 7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약품 소모품. 제가 이거 왜 불렀는지 대충 느낌 오시죠? 네, 저희가 이제 사서 네네. 소모도 하고 일반 수용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게 잔액이 다 0이에요. 물론 이렇게 잘 계획을 하셔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잔액이 다 100% 0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소장님은 보시나요? 저희가요. 예. 어떤 거는 인건비랑 통으로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럴 수도 그리고 있죠. 이제 예. 일반 품목비, 뭐 사실은 운영비랑 같이 포함된 네네, 것도 있고.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제 구매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미리 작년에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면이 있고요. 이제 근데 작년뿐이 아니라 해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계속 잔액이 0이어서 네. 이게 그냥 관행처럼 하시는 건지 말씀대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0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건지. 관행은 아니고요. 검사실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맞게 그걸 사놓으면 예. 그 유효 기간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도 예. 쓸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잔액이 0이 될 것이고 네네. 대개 이제 소모품비는 네네. 그 액수만큼 그 해에 예. 이렇게 구매를 해놓으면 그 다음 그럼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예산이 예.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 살펴보면 여기 있어요.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부분은 현수막이라는 배너는 또 불필요할 때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는 상황인데 딱딱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때는 다른 수용 품목비에서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게 그런 관항목이 품목비는 다른데도 그냥 갖다가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으면, 그러니까 남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소장님 재고조사 하세요? 말씀대로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영양제도 있고 파스도 있고 다양하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재고 조사는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 항상- 관리대장은 있나요? 그럼요. 관리대장 네, 있고 네, 관리하고. 그러면 혹시 폐기도 유통기한을 어쩔 수 없이 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폐기 처분 관리대장도 따로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순차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직원분들이 계속 여기에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몇 개월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또 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인수인계하는 상황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는 아무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제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이제 제가 그거를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재고가 많이 남을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보나마나 또 폐기로 나갈다는, 물론 이제 관리 대장은 하고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폐기를 관리 대장을 하는 건 폐기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무조건 0으로 떠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서 조절하시면서 구매하시는 건 좀 어떨까 해서 한번 26년에는 한번 그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요. 이제 의료용품 같은 경우는 절대 재고나 네네. 유통기한 지난 거는 저희가 쓸 수가 아, 없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더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처럼 막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국비가 떨어지기 전에라도 내 국민들을 위해서 더 구매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더 추경도 필요하고 뭐 예비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또 남아서 그냥 폐기하는 것도 솔직히 한편에서 보면 국가적 낭비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오한수 의원께서 요구하신 그 약품 관리 현황이죠. 그거랑 그다음에 폐기한 약품 그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설명자로 23페이지 볼까요? 사업명세서 685페이지. 방역소득입니까? 예. 네. 여기 이제 산출 내역을 좀 보고 있어요. 여기에 피복비가 186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 방역하신 분들이 네 분인가요? 네? 네 분?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 방역하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렇게. 네. 보는데, 피복이 제 각각 입으시고 이렇게 일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방역하시는 분 피복비는요, 장갑이나 또 조끼, 마스크, 또 이제 안전화, 보호구 그런 거를 저희가 제때 맞게 이렇게 검사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요? 네네. 형광조끼도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복장이라든가 이런 장갑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이런 것을 네. 이 피복부에다 다 이렇게 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58페이지 볼까요? 설명 자료. 예, 사업명에서 694쪽이에요.
예, 보고 계시죠? 예방접종, 진료의사, 이제, 인부임이에요. 뭐, 예산은 38만 5천 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요 예산에 대해서. 네, 이 예산은요. 혹시나 진료의사가 그 연가나 그런 거 갈 때 현재는 상관이 없음. 그 주유나 연차 수당 그 일수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입니다. 그 보건소 예방접종 진료의사 예, 그 결혼이 있을 때 예, 예. 그 대체 인력을 그 채용할 때 드는 그 예산입니다. 이제 결혼에 이제 진료의사가, 네, 이제 결혼했을 때, 네네. 다른 대체 인력 이제 채용이에요. 인건비는 35만 원씩, 네네. 이렇게 좀 일일 35만 원씩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1급이니까. 이제 올해 대체 인력이 좀, 올해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현재는요, 진료의사 그 선생님은 일반제로 계속 공무원으로 계셨고요. 이제 예진 의사가 그 안 뽑혀가지고 임기제로 12월까지 하시고 내년 또 한 2달은 저희 뽑을 때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686쪽 좀 볼까요? 제가 의회 가진 설명서는 26페이지예요. 이제 우리 거하고 이제 그거하고 틀리니까. 네, 보고 계시죠? 이 방역 소독 업무용 이제 무전기를 이제 올렸어요. 뭐 올해 예산은 없었고, 네. 예, 6대 20만 원, 한 대에 20만 원씩이네요. 네.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 이게 꼭 네.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 네네. 그동안은 이제 주의를 하면서 그 방역 운전 요원이 있고요. 또 방역 그 소독하는 요원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뭐 수신호를 한다든가 말로써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전기를 사용해서 차를 정차를 한다든가 그런 때 서로 무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안전에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개를 구비를 이제 하려고 안전 합니다. 이제 요원이 이제 2명이고 방역 요원이 4분이에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전 이제 요원이라면은 운전하시는 분, 네, 운전하시는 분이고요. 분이겠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방역 하시는 분들하고 네. 이제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을 때 네네.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 네. 이 무전기가 빠르니까 꾹 네, 누르면 네. 나오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올리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효율성과 또 안전성 그렇게 보고서 그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695쪽 좀 볼게요. 대민 활동비.
이제 이 대민 활동비는 6급 이하 이제 정규직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네. 주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대민 활동비는 6급 이하 일반직에 한해서 일반 임기제 포함 1명이고요. 공무원은 52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 발령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가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는 거를 대비해서 이 활동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52명 해서 5만 원씩 12개월 해서 이렇게 특정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제 물론 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지급 대상자의 이제 변동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인사이동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집행 잔액이 23, 24, 25 이렇게 쭉 봤을 때 집행 잔액이 항상 한 500여만 원 걸로 좀 이렇게 좀 잔액이 남나요? 아마 그 인건비잖아요. 대민 활동에 대한 예, 충분히 세워서 예. 또 인사 이동이 있으면은 그런 때 또 남게 뭐 되고. 인사 이동은 뭐 한 네. 한 2년에 한 번씩 있나 이렇게요? 인사할 때? 그렇죠. 2년에 한 번, 요번에 좀 있었고요. 네. 예. 아니 이제 본의원 이제 그 내용은 질의 내용은 뭐냐면은 24년도에 집행 잔액이 한 580여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집행 잔액이 네네. 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이제 그 예산의 이런 변동 사항은 이제 인사 발령에 이제 의해서 변동 사항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있는데. 한의 진료사가. 예, 또 근데 이제 이런 작년에 것은 있었고요. 정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게 남는 걸 보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이동은 연 2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직자가 저희가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 또 미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휴직자가 많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네네. 이제 출산 휴가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이런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남을 수도 이제 있다 이제 이해는 이제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급 대상자 제외인가요? 저희가 지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으신 분은 네, 저희는 이제 보건소 소속이라도 네, 보건소에서 일하시다가 가시기도 하시는데 예. 간호직으로요. 예. 이제 동사무소 동직원이지 저희가 일은 또 같이 협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급여는 저희가 지급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이제 지급 대상자 이제 제외라는 말씀이죠? 네네. 예, 알았습니다. 사업명에서 424쪽 좀 볼까요?
올해 증감된 예산이 한 31.9% 2,6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예방접종 이제 세입 부분이니까 예방접종 인원이 이제 좀 많이 이제 늘어나셨네요. 아, 예방접종. 네네. 저희가. 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검사비 접종비가 이렇게 세입을 좀 더 많이 잡은 거죠? 기타 수입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접종은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요. 아주 크게 다뤄야 되는데요. 저희 예방접종 예산액은 한 60억이 넘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네. 아니라 네. 진료비, 검사비, 이제 접종비 이제 이런 이제 세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보건소에서 또 정생 진료소도 있고 검사비, 접종비 이 세입이란 말씀이죠? 네네. 예. 이게 2025년도에는 8,300여만 원이었는데 한 2,600만 원을 더 세입으로 이제 잡았어요. 이게 세입이 이제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죠? 네네. 확실한 건 아니죠. 아, 세입이. 네. 예. 그거는요. 작년 3월부터, 올 3월부터 예. 그 한의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예. 한의진료 수입이 좀 잡혔고요. 예. 또 이제 진료가 정상화되면서 예. 검사도 많아지고 예.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 진료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방접종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이 좀 늘은 거예요. 세입으로 이제 잡혀 있으니까. 네네, 예방접종도 늘었고요. 그렇죠. 예. 네. 무려 한 31.9% 증액이 됐어요. 네네. 이제 보건소 이용 실적이 이제 다소 이제 잠깐만 이제 증가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또 새롭게 더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예방접종 면에서는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HPV라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 그게 남한은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을 12세 때 그게 늘었고요. 아주 그래서 금액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 인플루엔자 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거의 13세 이하까지였는데 이제 14세까지 무료 접종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정말 많이 내려왔고요. 예. 늘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해서 하는데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유료 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장티푸스나 비형 간염이나 또 신종호군 출혈열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료 접종하고요. 요즘에는 또 신종호군 출혈열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또 좋아졌고 장티푸스도 동남아 갈 때 그것도 또 예전보다는 더 많이 맞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업용사서 693쪽 좀 볼까요? 우리 이제 건강 이제 정책과의 예산인데 일반 수용비, 관리 용역비, 이제 영상의학실이죠. 네. 예. 무려 한 156%, 1268만 7천 원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네. 2025년 예산은 한 800여만 원 했죠. 800여만 원. 네네. 예. 여기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요. 저희가 요즘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예전에는 필름을 갖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 장치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거를 보는데요. 그 수수료, 그러니까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유지 보수료가 인상을 했고요. 예. 또 디지털 진단용 X선 장치 무상 AS 기간이
저희가 6월로 종료가 됩니다. 아, 예, 6월로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유지 보수비 그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아, 그 이제 이렇게 돼서 증액이 이제 된 부분이에요. 2026년 예산이 작년보다 한 1,268만 7천 원 이제 늘었어요. 네, 이제 네. 증액 사유를 여기 보니까 장비 유지비, 유지 보수비 이게 이제 다 이제 모두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좀 보여요. 네, 네. 예. 자료를 보니까 엑스레이 장비 유지 보수비가 연 한 1,2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네. 이 비용은 앞으로 매년 계속 발생하는 정기적인 비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피할 수 없는 그 유지 보수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제 우리 방사선 이제 우리도 이제 일반 병원에 이제 종합병원에 가면은 방사선 들어갈 때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복장이 좀 틀리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안전선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안전에도 좀 유의하시고 또 장비 관리 예산 집행에 물론 지금도 철저하게 하시지만은 더욱더 철저히 하시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분으로 본 위원회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24쪽, 25쪽 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최근에 기후 환경 변화로 모기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해충 들의 활동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아마 선제적인 방역과 그다음에 지역별로 탄력적인 그 방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어떤 새롭게 잡으신 어떤 방역 대책이라든가 전략이 있으신가요? 이제 방역에 지금, 네. 예전에는 잔류 그 분무소도 그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잔류 분무 소독이라고 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기를 잡는 거, 해충을 잡는 거죠. 위생 네. 해충을. 근데 이제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유충들의 그 서식지도 많아지고 네. 또 그 유충 개체 수도 많아져서 그 선제적으로 유충을 잡으면 모기를 더 많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기 기존에 때문에 하던 방식이랑 어떻게 달라진 거죠? 이제 저희가 그 네. 약이 있습니다. 네. 유충이 많이 있는 저런 뭐 집수정이라든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데 또 그런 데다가 직접 그 유충 그거를 죽이는 그런 약을 넣습니다. 그러면 모기가 되지 못하고 많은 그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충 구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유충구제 정화조에 직접 투입하는 그런 그러니까 방식입니다. 그거는 매년 계속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요새 이제 기후 환경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온차가 해서 여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보면은 보니까요. 금년에 11월 정도에도 어떤 진드기 물림 사고나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그 방역 평상시 하시던 거랑 다르게 그 아, 변화에 네. 맞춰서 어떤 그 변화된 어떤 방역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그거에 맞춰서 어떤 변화를 갖고 계신 게 있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거 외에 어떤 추가적인 다른 계획을 갖고 저희가 계신 지난번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그 네. 해충 기피제 또 6곳을 저희가 실시를 해가지고요.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는 모기나 진드기를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진드기는 이 모기 해충 방역으로는 막지를 못합니다. 일반 풀숲이나 저런 숲속 같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해충 방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기피제를 써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더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방제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뭐 새롭게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전략을 짜신 거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뭐 운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그 민원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수구라든가 그다음에 그 저지대 사시는 분들 뭐 해가지고 그 골목길이라든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평상시보다. 네, 민원도 그렇잖아요. 있고요. 그래서 지난 포토 알림이 그것도 하고요. 꼭 민원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찾아가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또 문자 전송이나 사진을 찍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전송해드리고 또 직접 오셔서 확인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예, 지금 그 하시는 거 보면은 23쪽, 24쪽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 방역 소독 하시는 인부가 아마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네. 하절기에는 민간 대행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그 민간 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을 늘리실 건가요? 금년에? 어떻게 지금? 저희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은 125일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25일을 잡았고요. 이 낙찰을 합니다. 그 낙찰가액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은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야간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잡았습니다. 125일로 잡아서 그 수준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간 소독을 127회를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야간에 103회를 하신다는 네,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방역 관제 시스템을 그 하절기로 해가지고 지금 8개월을 잡으셨네요, 예산을. 네네, 4월부터. 그러면 그 예. 민원, 대행할 때도 8개월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 내년에도 네 그렇게 그럼 금년에도 8개월 네, 하신 건가요? 네네 금년 토대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 방역으로 생기는 어떤 그 감염병들 같은 게 우리 주민들 생활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해충 기피제 분사기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11월 9일 날 아마 6곳에 설치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하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한 달 동안 됐는데 어떤 한번 뭐 좀 확인해 보신 거는 있나요? 제가 다 좀 바빠가지고요.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고요. 예, 예. 정생만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정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밭일, 논일 하다가 이게 많이 오거든요. 네네네. 뭐 산속 돌아다니다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네. 다 하시고 가시고 또 그 길목을 통하시는 뭐 그쪽 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피제 그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죠? 공원과랑 어떻게 좀 조정이 되셨나요? 저희 일단은 네. 저희 직원 팀장님 우리 주무관이 한 명이 그 전담해서 기피제 같은 경우 맡아서 하고요. 그 설치하신 분이 주기적으로 와서 이게 뭐 노즐이나 스프레이 같은 거 고장 나면 그걸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도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보고요. 그러니까 액도 그러면은 교체를 하고 기존에 합니다. 설치하는 거는 관리를 기존 것도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그럼 다 하시는 네, 걸로. 일원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6개 하고 또 4개 하고 네. 아직 태평동은 설치가 안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원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관리 잘 하셔서 그 목표한 대로 또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점차 확대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겠네요. 네네. 예. 저희가 사실
늦은 면은 있습니다. 중구가 네.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데가 있다면 이번 시행한 거 검토해서 계획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서 자료 4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72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이제 국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항목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셨죠. 예, 저소득층 이제 영화들한테 기저귀하고 이제 분유 지원해주는 사업이신데 이제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제 구비 매칭이긴 하지만, 네. 근데 증액 사유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년을 보니까 집행액이 남았어요. 네. 예,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이 이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 지원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소득 기준에 맞게 바우처를 줍니다. 아, 그 예. 카드로 해서. 예, 네. 예. 근데 네, 네. 기저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가 저소득층입니다. 다 네, 주는 네. 건 아니고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조제분유에서 네, 네. 그 예산만큼 조제분유 조건이 예, 예.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까다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예. 분유 모유를 못 주는 상황 네, 그런 네. 상황이 그러니까 그걸 한부모 증빙해야 돼요? 네네 남자 아니 한부모 남자 아빠만 있는 가정 예, 예. 아니면은 유방암 수술을 해서 예, 그 예. 모유 줄 수 없는 상황 네, 네. 또 무슨 어디 시설에 네, 들어가 네. 있어서 엄마가 모유를 못 줄 수 있는 네, 네. 상황 네, 그러니까 네.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네, 네. 기저귀까지는 소득에 예, 예. 맞게 주지만 이 조제분유까지는 예산을 세우지만 네, 네. 거기 혜택 보기가 조건에 들기 아, 조건을 네. 충족을 돼야만 분유를 네네. 지원받을 수 있네요. 지금 네네. 보니까. 분유까지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조건을 떠나서라도 모유 수요가 물론 이제 권장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네. 말씀 대로 이게 모유가 안 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분들은 이제 이 사업이 예. 저소득층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지만 모유 생성 자체가 신체 되시는 구조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안 네.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나오더라도, 모유가 나오더라도 그만큼 아이가 이제 수요하고 싶은 양만큼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건의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제 일단- 국가적으로는 이제 계속 말이지만 취지는 이해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하고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영향을 줘서 이제 성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예.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한테는 모유가 좋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그거를 이용해서 예, 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너무 다 모두 주다 보면은 다 이제 모유 안 주고 분유 줄까봐. 네 그런 면도 이제 생각을 글쎄요. 예.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4개월이면 2세까지인데 네네. 보통 모유도 많이 저기를 하시면 보통 1년 먹이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네네. 그럼 그 뒤는 거의 분유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분유에 모유에서 충족 못하는 또 새로운 영양소가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육아 좀 이렇게 필요한 잡지나 이런 거 보면 한 1년은 물론 모유를 권장을 하지만 네. 그 뒤부터는 분유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책에서 봤었거든요. 분유도 먹고요. 이제 예, 이유식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다 일반식을 보니까. 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6개월부터 살살 이제 미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니까 조제분유는 이 상황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저소득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예, 예. 이제 기저귀를 받으면서 또 조제분유 그쵸, 동시에 하실 수 있죠. 10월 31일 2025년 기준으로 한 명 한 명밖에 안 되세요? 네, 받았습니다. 그럼 기저귀는 몇 분 정도 되세요? 기저귀는 지원자 574명. 그쵸. 네.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잔액이 남기도 하고, 또 해서 이제 상황은 이해는 하지만 좀 거기에 맞춰서 하다못해 조금씩이라도 또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네. 해서 한두 통씩이라도 예비라도 좀 할 수 있게끔, 또 엄마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저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요즘 기저귀나 분유값이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많이 비싸죠. 예, 저렴한 편은 아닌데,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럼 더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예비 상황이라든지 좀 방안을 계속 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바우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물론 이제 할당이 돼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은 기저귀 같은 경우는 뒀다가 또 사용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차피 잔액이 남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대상분들한테 드리더라도 네. 조금 더 이제 부족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는 알겠습니다. 예, 해서 한번 네. 조금 건의도 한번 해봐 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요. 네. 예, 설명서자로 58페이지. 사업명세서 725쪽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작년 25년을 보니까 2추 때도 감액이 돼서 구비가 이제 고시됐고 3추도 또 감액이 됐어요. 네. 근데 2추 감액 사유를 보니까 대전시 인구 현황 비율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구 비율로 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자체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감액으로 고시됐던 건가요? 이게요. 요번에도 인구 비율 대전시 인구의 중구 인구가 16%입니다. 네네. 거기에 맞게 5개구 조정해서 저희는 16%를 예산을 이렇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럼 총액 중에서 인구 비례해서 하는 네. 거네요. 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었는데 25년도에 신청자는 어땠어요? 신청자들은 많습니다. 그쵸. 네. 예. 그러면 그 계속 예산이 좀 특히 이제 가내시가 본 예산 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신청을 예상을 해산을 하셨을 텐데 인원을 근데 감액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절을 하셨어요? 글쎄요, 이 바우처 같은 경우는 참 항상 이제 돈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뭐 청년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맞게 또 구청에서 하는 청년 그쪽으로도 조금 하고요. 그런 걸 추천해 주시고. 네네,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항상 저희가 그 우울이나 불안감 그런 심리적인 있으면은 대기자는 항상 받아놓고요. 네네. 이제 바우처를 좀 안 쓴다든가 아니면은 대기자를 일단은 받아 놓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른 분 이제 사용을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인계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로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네네. 연계도 하고요. 근데 특별한 그동안에 민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민원은 아니겠지만 이제 하고 싶지만 못 받는 네. 경우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민원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쉽고 지금 보도 자료를 보니까 24년에 보면 전국적으로 한 6천 명이었던 게 25년에 신청 인원이 1만 2천 명으로 배가 증가됐거든요. 그만큼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본인들이 위로를 받고 또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되게 큰데 이 사업이 이제 좀 이제 예산이 주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하는 연령대가 좀 어떻게 됐나요?
20대는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네, 만으로 20에서 29세 같은 경우가 제일 예. 많습니다. 20대가요? 네네, 몇 프로 정도? 70%요? 76이고요. 76%. 예, 퍼센트로는 한 22% 네네. 되고요. 또 30에서 39세. 30대가 88명. 그 나이대가 많고, 29%요. 아, 만 30에서 39세 예, 예. 때가 88명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만 20에서 29세 76명, 네. 만 40에서 49세가 59명. 요런 젊은 층이라고 층들이 해야 많이 될까요? 하네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신청을 하긴 하는데 그때 상임위 때도 소장님께서 중국 관내 자살률은 60대가 가장 높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막상 이제 신청하는 분들은 20대, 40대가 대부분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면 일단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예방이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그럼 그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모색은 좀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이제 팀장님이랑 같이 요번에 좀 방문 진료할 때 그런 부분을 살펴서 이 사업을 이용해서 60대 네네. 그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한번 대상을 우리가 좀 늘려보자. 네네. 사용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네. 퍼센트는 아주 낮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은 그냥 속에만 쌓아두고 네네.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게 가서 같이 이제 이제 같이 소통하시면서 네. 이게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안심을 드려야 네, 이분들이 이걸 이용하실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예, 한번 조금 사용자를 이렇게 늘려보려고 예, 예, 예. 그렇잖아도 한번 그리고 토의를 이왕이면 했습니다. 고령층에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올해 이제 소장님 오셔서 조금 더 이제 연령을 좀 다양하기도 하고 가장 자살률이 이제 많은 60대 이상 분들한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시려고 이제 26년은 계획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조금은 근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표현을 네.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한 번 가서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네, 예. 부지불식간에 예,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많이 표현을 하고 그렇죠. 예, 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시기 때문에 예, 그건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네, 이분도 저희가 똑같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도 계속 자주 찾아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좀 힘드시지만 추진을 하셔가지고 네. 이런 방안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신청하는데도 지금 계속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다른 데 이제 심리센터라든지 이렇게 지원 이제 같이 추천도 해주시지만 자체적으로 저희 구비로 해서 좀 더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살펴보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건강정책과 사업문제에서 713쪽 좀 볼까요? (715쪽까지) 같이 볼게요. 금연 질문인가요? 네. 예. 이 좀 내용을 보면서 네.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야 되나는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월급이 올랐으니 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좀 본 의원이 분석하기는 이렇게 좀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일반 운영비 통계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무관리비 통계목이죠. 또 여비 통계목
또 민간 이전 기타 보상금, 또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예, 보고 있는데 유독 지금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금연 상담센터 운영비 또 금연 환경조성 운영비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죠? 네. 200여만 2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게 사유를 보면은 공무직 인건비 징액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온통 금연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이런 부분에서 이쪽으로 감액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었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요, 이제 금연 사업이 금연 상담사가 있고요. 또 금연거리, 예, 금연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직을 금연 상담사를 보건소에 2명 두고요. 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또 1분 두면서 이 3명 인건비 그게 좀 증액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카드나 안내문 구입이나 뭐 공기청정기 임차료 또 금연 구역 안내 스티커 리플렛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가 금연 해당되는 패치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러면은 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홍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그러면은 금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좀 예산을 어디 이제 좀 다시 보아야 될 예산이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은 지금 금연 상담사가 3분 있습니까? 네네. 3분? 네. 그래서 지금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다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렛이나 또 SNS나 블로그 그런 데 통해서 하고요. 방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지속성이 있는가, 금연에 성공했는가, 그게 문제이지 홍보가 부족해서 오셔가지고 많이 못 와서 금연 사업에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홍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홍보가. 산출 공무직 인건비 이 증가분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할 때는 산출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 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6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월 10일 날 개소를 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등 주민 건강 관리 핵심 거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처음에 그 센터를 건립할 때 우리가 아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초기에 아마
장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장비 확충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네네네. 아마 예. 그 준비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 장비 확충도 그렇고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시기 위해 아마 직원분들이 무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센터가 그 초기인 만큼 프로그램 운영 안정화와 그다음에 주민 참여가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활용도도 높이고 실질적인 건강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준칙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6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52쪽입니다. 저소득층 명절 지원 사업인데요. 이 예산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행감 때 한번 지적사항이긴 했어요. 근데 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받으신 게 있나요? 구매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상품권 구매해서 저소득층 분들한테 설하고 추석 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행정지원과의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게 상품권이 지금 명절 지원하고 또 하나 보훈대상 위문 예, 두 가지 이제 하시죠. 예, 예, 그래서 25년도 행감 자료를 한번 봤어요. 예, 25년도에 보훈대상 위문 상품권에서 총 3억 중에 처음에는 1억 4,300에서 거의 반 정도를 대전 행복신협에서 구매를 하셨고요. 또 보훈대상으로 해서 위문해서 6천만 원, 또 행복신협에서 구매하셨고요. 또 25년도 또 2차 이웃돕기에서 추석 명절용 이렇게 해서 또 행복신협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은행 대응점. 이제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시겠지만 금융권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중구 관내. 꼭 이렇게 막 큰 금액으로 해서 한 곳에서만 해야 하는 지정 금액액이 있는 건가요? 구매해야 되는? 그게 지금 마을금고 같은 데도 이용하면 좋은데요. 네네. 마을금고는 한도가 네네. 2천으로 제한된다고 그래서 그럼 마을금고 지금 24년은 보니까 마을금고에서도 하셨어요. 대흥동 그때는 그 마을금고에서 가능해서 모아서 해줬다고 하네요. 그럼 최소 단위가 2천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구매할 수 있는 2,000으로, 최소 단위? 예, 2천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좀 힘드시긴 하지만 지역 이제 금융권도 같이 이제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새마을금고만 해도 중구 관내 한두 개는 아닐 거거든요. 그럼 2천만 원씩 말씀대로라면 2천만 원씩 해서 오히려 잘된 일인 거잖아요. 골고루 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면 좋은데 지금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거였죠. 특히 올해는 25년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 그런 예.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까지도 살펴주셔서 이렇게 한 곳에서 대량 구매하는 상황은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종합복지센터에서 10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60쪽.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23년, 25년에 집행률이 없어서 지금 거의 10%만 집행된 상황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22년하고 23년하고 해서 24년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 소멸 대응으로 지금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22년도에 한 15억 받았고요. 예, 예. 23년도에 2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23년까지 그 한 3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억 정도요. 예. 거기에 22년도 거하고 35억밖에 안 되나요? 24년도 게 또 있죠. 네네. 예, 24년도가 기초계정하고 합쳐가지고 네네. 18억하고 2억하고 한 20억 됩니다. 그쵸. 24년도가. 그러면서 거의 한 55억 정도 총 예. 지금 지방소멸이 들어오신 거죠. 거기에 25년도 거 1억 8천 받은 거. 광역계정이 또 한 2억 4천 9백이 있어가지고요. 예예. 요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요게 35억, 55억, 그쵸. 57억 4천 예,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그래서 정도. 아까 35억이라고 하셔서 그럼 이 지금 이제 평균 55억 잡고 예. 이 중에서 지방소멸 대응 지금 집행액은 얼마예요? 현재 지금 집행액 자체가 예예. 그 24년도까지 네네. 그 4억 6,400 정도 집행했고요. 네네. 그 25년도에 지금 8,800 정도, 8,83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로 나간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지금 뒤에 저희가 받아서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들어와야 하는 돈들이 지금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보니까 요번에 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27년 3월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러기에 보기에는 이제 전체가 지금 잡고 계신 예산이 190억이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지금 현재까지 55억 잡고 지금 여기에서 세우신 예산은 앞에 거 복지센터 건립에서 55억이고 뒤에 이제 사업 관리 용역해서 한 20억 정도 맞으시죠? 그럼 한 예. 75억 정도. 예, 그러면 그러면 70억. 전체 해도 한 40억 정도가 지금 한 5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추경에 예예. 본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했고요. 예예. 추경에 지금 한 그 24억하고 네네. 추경되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한 7억 정도 네네. 추가로 반영해서 그때가 한 31억 정도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고요. 35억 정도요? 31억. 31억. 예, 그리고 그럼 27년 추경이면 한 9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리고 27년도 본 예산에 한 21억 정도 21억.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계획하신 대로 3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추경까지는 이제 예. 본 예산만 보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3월에 지금 원래는 26년에 준공하기로 했던 부분들도 지금 계속 딜레이 돼서 27년까지 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근데 예산이 지금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이것만 올라와서 1차적으로 많이 궁금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추진을 하시려는 추진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좀 힘드시다고 이해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제 이제 존경하는 김옥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청소년을 위한 구에서는 정책이 너무 없다. 예산이 없다.
너무 한쪽으로 노인으로만 편중된다. 좀 균형 잡힌 예산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전 그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빨리 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지금 뭐 청소년 그 밖에 뭐 이제 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그 지원 사업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고향사랑 기금을 신청해 보실 생각은, 이거를 활용하실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고향사랑 기금을 어디다 활용하신다요? 여기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이에요. 안 해보셨어요? 고향사랑 기금 예산을 네네. 돌려서요? 예. 여기에 사용할 수 기금은 지금 여러 가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본의원이 이제 그 가능 여부를 이제 받아봤어요. 예. 근데 고향사랑 기금 제11조 제2항은 기금 사용 목적을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기금 활용이 가능함. 그건 이제 저희가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지금 누구보다 몸달게 이걸 빨리 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요게 이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시설이 입주하게 되니까 그 네.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도 그렇긴 한데 건축이 돼야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고향사랑 기금이라는 자체가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순간 단발성이 아니라 그분들이 할 때는 이 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그 본인들이 기금을 낸 자체가 조금 이왕이면 자녀를 오래 남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축하는 데에 같이 넣어 주신다면 그분들이 오래오래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하다못해 좀 확장되면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젊은 층들 와서 관광하러 왔을 때 이렇게 청소년 재활센터 잘 져서 해서 한번 바로 이렇게 관람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들 이제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됐다라는 조금 더 마음에 지금 여유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고향사랑 같아서. 기금을 그 목적 사업에 넣어서 예. 그걸로 거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떠냐 그런 예.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2층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그 저희 여성아동과나 이런 다양한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건물을 짓는 쪽으로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멸성 예산에 많이 투입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게 투입을 하셔서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완공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 계획을 보니까 집행률 제고를 위해 자재구비 및 공사비 등을 성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선금 지급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네네. 그 조기 집행 때문에 네네. 보통 선금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공사 추진하면서 일단은 이걸 먼저 이렇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걸로 얘기를 하면 되나요? 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지급해놓고 공사 자체가 좀 딜레이 되나라고 아, 그렇지는 조금, 않습니다. 예, 전체 예산하고 이렇게 봤을 예. 땐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까지 꼭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가 바뀌었다. 87페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청소년 생리용품에서 이제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아, 바우처 사업이요? 예.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죠? 예산액 대비했을 때? 아, 요 바우처 사업 추진율이요? 예. 지금 10월 말 현재 예. 그 바우처 사업이 41.9%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50%를 못 채웠네요. 예, 10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10월 말은 요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네네. 그 연말에 11월 한 번, 12월 한 번 이렇게 해서 대상자분들이 특정돼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분들한테 문자 동료를 하면 예예. 그때 또 대략 이게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실적이 좀 올라갑니다. 많이. 그때 조금 올라간다고 이제 가정은 하더라도 최대치가 한 60% 될뚱말뚱 하는 것 같아요. 24년 잔액을 봐서도. 지금 보통 한 60%에서 70% 그쵸. 사이 한 60% 정도의 정도 봐야 될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이제 따로 보편 지원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지원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도 통과되진 않았던 예산이긴 하지만 그 뒤에 이제 통과는 됐습니다. 근데 25년 추경 시 의원님들이 여러 이제 우려 끝에서 이제 연령 16세에서 18세 그리고 금액은 13,000원으로 전제로 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승인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보고 없이 연령을 11세에서 18세로 확정하셨고 그리고 지원액도 14,000원을 상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 심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성이나 투명성 훼손에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 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더 이상 이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견적을 해서 1,000만 원 올려주셨어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시는 비용이에요? 관리 용역비요? 예. 그거는 지금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그 저희가 예산이 통과돼서 저희가 복지부 협의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 연령이 16세부터 18세였고 또 뭐 이렇게 13,000원씩 했던 거를 기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대상 연령을 좀 11세부터 18세로 늘리는 문제와 그 바우처 사업 예산 자체가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께는 그 방문 설명 내지는 유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그때 뭐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기준 바꾸지 마라 이런 의원님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괜찮다 이런 식으로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상임위에서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추진한 거고요. 상임위 아닌 분들한테는 아예 그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아 일단 이제 그 상임위 외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저기 우리 유수열 위원장님만 방문 설명드린 거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원래 취지가 저기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혜택을 주려고 수혜자를 좀 넓히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방문 설명이나 전화 설명할 때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신 거로 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저희가 그 중구통 정책 수당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사실 뭐 착오가 있는 건데 본인이 충전한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 정책 수당이 물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전체 지금 11월 달에 급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3,038건 중에 한 560건 정도가 그렇게 편의점이나 마트 외의 지역에서 약국이나 사용한 걸로 나와가지고 560건이요? 526건입니다. 526건. 네, 526건인데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차단은 시켰어요. 전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세요? 구매한 3,038건이요. 3,038건 중에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3,038건인데 그 중에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나 약국에서 쓴 게 이제 82.8%고 요 526건이 17.2%예요. 근데 요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 그쪽 업체랑 얘기를 해서 급하게 이제 차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차단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이나 중고등학교? 예, 예. 마트나 약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타 데 지역에서는 안 되고. 음식점이라든지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결제를 하다가 이게 맞물려 들어가 그쵸. 버리면 안 되니까 네, 네. 그 업종 외의 업종에서는 결제 자체가 안 사용할 되게 수 차단을 없다. 시킨 겁니다. 그것까지는 그럼 1차적으로 되는데. 예, 지금 근데- 11월 초에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했는데 같은 업종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렇게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예, 부분이 야 편의점이나 이거 뭐 마트 가서 그렇죠. 생리용품 안 사고 딴 거 살 수도 있지 않냐 네, 네, 네. 이런 또 그런 게 부분이 발생됐고. 있어가지고 예, 예. 이제 저희가 이 온라인 예, 예. 몰을 만들면 딱 그 컨택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온라인 몰까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저희가 왜 처음부터 반영을 안 했냐면 이 생리용품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선택권이 없다고 본 거죠. 이거는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그 정책 수당으로 딴 걸 썼으면 내 사비로라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사실은 반영을 안 했던 건데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그 12월 지금 11일부터 그냥 드림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에서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신분 확인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2만 원짜리를 생필품을 담은 박스를 네, 네.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3번까지 드리거든요. 네, 네. 3개월간. 그거 그냥 드리는 게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네. 그 비용 자체는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제 아마 이게 중앙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확산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생리용품 자체가 14,000원이고 그걸 가지고 정말 딱 특정해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자, 충분히 설명 이제 국장님 예. 입장에서는 설명 제가 들었고요. 네. 예, 저도 이제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하다 보니 이를 용역을 통해서 지금 API를 연동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정책 네. 발행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일자리 경제과에서 중고통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운영하고 있고 이제 자체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따로 고도화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쪽에다가 의뢰를 했었죠. 예. 중구통은 그 경제과에서 하니까 네네. 좀 그쪽에서 이 부서에서 아마 정책과에서 그쪽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그거는 그쪽 사업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런 복지몰이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처음 하는 봐도. 거다 보니까 예. 너희가 필요하니까 그쪽에다 세우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구예산인 거고 구예산으로 정책 발행으로 해서 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두 분 서로 이제 소통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국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지금 같은 구사업인 거고 정책 발행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보편 지원으로 정책 발행 안 하시고 그냥 카드로 해서 따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계좌로 넣어주든지. 저도 그죠? 지금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예. 그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실 부서 간에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급하니까 네네.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근데 의원님들이 자꾸 야 이거 뭐 이게 14,000원을 자꾸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지 않 이런 거 제한 방법을 빨리 모색하라고 그건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예. 저희 입장에서 이제 빨리 추진하게 된 거죠. 빨리 추진이 아니고 지금 늦으신 네. 건데 늦더라도 지금 지금 일자리 경제과 중구통에 고도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한 건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 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이 지금 기능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 이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럼 일차적으로. 저희도 예.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미리 제가 알아보셔야 이 예산이 어떻게 되지 않나요? 아니 고도화 사업 하는 업체가 어딘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아직 모르세요? 예. 인조이역스 모르세요? 예? 인조이역스예요. 모르세요?
그 중구통업 예, 예. 제잖아 인조역수는. 예.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요 기능을 넣으려면 예, 예.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인조역수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것도. 그 지금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연동은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여기 하시려는 사업은 지금 플랫폼에 말 그대로 온라인 몰에 그 카카오페이처럼 중구통 하나 삽입해서 이제 친구들이 생리대 구매할 때 생리대 클릭하고 이제 내 돈 아니고 중구통 클릭해서 그걸로 생리대 이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런 플랫폼에다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삽입해주는 비용은 한 1,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구통에서 플랫폼에다가 이제 그렇게 빼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판매를 하면 중구통이 플랫폼이 그냥 무료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는 어디서 지급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은 중구통에 있는 운영업체에서 제가 제 계좌에 충전하는 것도 440원을 받아요. 근데 하다못해 지금 온라인 모노로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플랫폼에다가 중구통이 싸줘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그죠? 중구통 업체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수수료는 또 들겠죠. 그리고 둘째, 말 그대로 온라인몰이에요. 그러면 가서 직접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아니요. 있는데. 수수료 그때도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운영할 때도. 저희 이 구축할 때도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비용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구축할 때 구축에 하는 장점이 뭐냐고 했더니 수수료가 없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수료가요. 3억, 6억씩 올라와요. 그러면 그 수수료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몰이에요. 온라인몰이면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을 할게요. 쿠팡에다 이제 해가지고 중고통으로 샀어요. 그럼 이거를 그 친구들이 생리대 찾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배송됩니다. 예. 그거로. 그 배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송비가 배송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송비 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다 없다고 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무료가 어디 있어요? 플랫폼에서. 배송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금 있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송 우리가 쿠팡에다가 물건을 시켰을 때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때 무료인데 로켓 배송도 결국은 제가 1년이나 이걸로 해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배송비 포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선택을 먼저 줘서 하루 만에도 해주고 그걸 해서 로켓 배송이라는 돈을 뭐 이렇게 정액제로 해서 내잖아요.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 예, 이해를 예. 못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인조역수랑 그 관계를 뭘 예. 구성해서 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배송비가 없는 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 지금 아니 그 부분 예, 예.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아, 근데 국장님께서도 물론 왜냐면- 이제 과는 아니지만 아니 가격 안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가격 있거든요. 14,000원 안에. 예예. 그럼 친구들은 14,000원만큼 못 사는데요? 아니 그 가격 안에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가지고 예. 보고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근데 일단 의원님이- 대충 이해는 되시죠? 제가 볼 땐 수수료 100% 나가고요. 왜냐면 중구통 지금 인조역수에서 쿠팡에 판매를 하면 돈을 싸줘야 되잖아요. 그럼 플랫폼에 들어가는 수수료 들고요. 배송비 따로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중구통을 하시는 지역 화폐를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역 선순환 경제. 맞습니다. 예. 그럼 선순환 되나요? 지금 저희가 그런 말씀대로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생리대를 사요. 예. 그러면 선순환이면 그렇게 따지면 중구 내에 있는 가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쿠팡에 중구 내 가게가 몇 명이나 들어있어요. 상황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 우리- 드리는 거예요. 플랫폼 해도. 예. 복지 포인트를 운영하듯이 예, 우리 예.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 쓰는 거 있거든요. 예, 예. 복지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쿠팡하고는 관계. 그럼 거기에서는 지금 안에는 복지몰 안에는 뭐뭐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맞춤형 복지 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겁니다. 다른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 사는 그러면 그 복지몰 안에는 생리대만 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예, 예. 저희 사업으로는 생리대만 살 수 있지만 네네.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 네네. 요걸 구축을 해놓으면 예. 다른 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해서 특정 사업을 해가지고 살 수 그렇죠. 있게끔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을 하시겠다. 예, 예.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여기 온라인, 아니, 일자리 경제과에 있는 거기 자체에 그냥 넣으면 편하잖아요. 아니 이거를 지금 예, 예.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예. 인조역수에서 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복지 인터넷 몰을 안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네, 네. 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요청을 해서 하는 거죠. 거기서 처음부터 만들어 줬으면 우리가 그렇죠. 근데 본 의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고도화 작업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더 추가될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추가될 것도 있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억 3천이 다시 일자리 경제과에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해야 하는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고도화 작업 내용 안에 예, 예. 이런 인터넷 몰이 들어 있나요? 이제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건데. 예, 근데 고도화 작업을 하겠다고 1억 3천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7억이 넘는 돈에 1억 3천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고도화 작업 그 내용을 지금 모르겠어 가지고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네. 뭐한데 그게 없어서 저희는 이게 올린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올리기 전에 사전에 그 부서랑 협의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지금 배달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거기다 이제 해서 만드시긴 하겠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이쪽 비용 들고 이쪽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도화 작업 속에 같이 이 금액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고도화 작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그 포인트 먼저 쓸래 아니면 내가 충전한 돈 먼저 쓸래 그거 선택하는 게 고도화 작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혹시 정도까지만. 그러면 그거 저기 하실 때 예, 예. 이 인터넷 몰이 포함이 됐나 안 됐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올리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또 예산 들고 또 예산이 들잖아요. 아니 그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없는데 왜냐하면 네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네. 왜 없는지를 예, 예. 말씀 네, 이제 드린다는 거죠. 보통 보면 예. 그동안도 처음에도 이제 계속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은 한데 예. 2억 8천 올라올 때 수수료가 아예 없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올해도 추경에 해서 돈이 갑자기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수수료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 왜냐하면 충전할 때마다 한 달에 30만 원까지 충전이 되는데 한 번에 30만 원을 충전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보통 해봤자 뭐 10만 원 해가지고 평균이 한 8만 5천 원을 충전을 하신대요. 충전할 때마다 수수료가 들어요. 그리고 충전을 하고 나서 그걸로 구매를 하면 구매해서 그 돈이 다시 또 그 가맹점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 또 돈을 또 받아요. 이런 구조로 볼 때 이거를 했는데 과연 여기서 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 중구통 지금 충전하는 예, 문제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직접 온라인몰이기 때문에 찾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지금 예산은 14,000원은 오롯이 생리대 금액이거든요. 근데 가맹점에서 그거를 감수하고 배달을 해줘라? 그러면 가맹점에서 그 환전 수수료도 못 내겠다고 해서 220원을 지금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안 받아주지만 저희 구 재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친구들이 14,000원짜리 생리대를 해서 구매를 하면 배송은 무료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저희 구비로 또 배송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예, 예. 잘 알겠고요. 그거는 수수료하고 배달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솔직히 속상한 거는요. 지금 처음에 여쭤봤었죠. 여기 지금 저소득층 친구들 거의 한 50%밖에 활용을 못해요. 근데 전에도 한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활용을 안 하는 이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우처로 하다 보니 혹시 친구들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연령대.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렸던 게 하나 그거예요. 보편까지 이렇게 해서 하실 거면 카드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 친구든 저 친구든 똑같은 카드 내면 그 속에서 지원으로 해서 바우처로 지원이 되든 중구통으로 해서 정책 발행으로 지원을 내든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서 살 수 있게끔 이게 진짜 보편 지원이고 직원들이 구청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아, 정책 그럼 그 친구들 나머지 지원받는 50 중에 50% 친구들은 보편 지원도 못 받아요. 정말 그 흐름은 복지라는 거는 더 열악하고 힘든 친구들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정책 발행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하시려는 목적이 뭔지, 내가 바라봐야 되는 지향점이 뭔지 좀 보시면서 좋은 거는 반영을 하고 아닌 거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저는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외되는 50%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예 이럴 거면 카드를 발급해서 정책 발행하지 마시고 중구통 말고 따로 이 친구들까지 생각을 해서 하시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아니 뭐 말씀이에요. 의원님 말씀도 뭐 저기 공감이 가지 않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구통이라는 게 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지역의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 화폐가 지금 가맹점도 확 월등히 늘어나고 있고 상인들도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뭐 출산 비용이나 현금으로 주던 사업들까지 바꿔서 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뭘 해서 나가야 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역 화폐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걸 카드화하는 게 이제 일반 현금을 넣어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아니, 카드를 통일하라는 거죠. 아예 그냥 지역 화폐를 하려는 이제 궁극적인 취지는 서로가 소통을 하지만 그 외에 또 소외받는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꼭 지역 화폐로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뭐 저희 지금 그 저소득층 그 바우처 같은 경우만 지금 뭐 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네네. 저희가 중고통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 뭐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뭐 굉장히 불편함은 전혀 없을 거예요. 지금 바우처로 하는 친구들도 중구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예. 아니 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바우처는 그러니까요. 할 수 이제 있어요. 서로 간에 비교가 되다 보니 그 친구들이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쉬운 거고요. 카드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울진구는 생리용품 전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같이 바우처하고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그 수수료하고 배달료는 다시 한번 예, 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거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